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자연형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598번째 시간으로 포도나무 아래서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나무 아래서 신이현. 고래 농부가 된 프랑스 남편. 이렇게 더 이상 계속할 수는 없어 죽을 것 같아. 2015년 어느 날 새벽 2시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 레둠 애칭이 말했다. 이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인생 항로를 바꿔 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다. 2003년 프랑스에서 만나 결혼해 현지에서 살았던 나와 남편이 남편의 직장을 따라 서울에 정착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발령받은 전날부터 회사 일이 새벽 3시까지 이어졌다. 주말에도 일을 해야 했다. 한 달 뒤엔 정상으로 돌아오겠지. 그러나 1년이 지나도 이런 상황은 계속됐다. 결국 우리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이 쓰라린 경험은 레둠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 그는 오랫동안 원했던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게 뭐냐는 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농부가 되고 싶어. 농부라니 그건 나중에 은퇴하고 취미로 하면 되지 않는가. 레돔은 제대로 된 농부가 되려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시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나이 40에 농업학교에 입학해 포도재배와 와인 양조 공부를 시작했다. 프랑스에서 포도농사를 짓고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대 전공 졸업이 의무사항이다. 어제까지 넥타이 메고 노트북 가방을 들고 회사에 가던 남자가 청바지에 셔츠 입고 포도밭으로 갔다. 곱슬머리는 어찌나 길고 습관지 시아버지는 아들을 볼 때마다 머리 좀 깎으라고 사정한다. 한 집안의 가장이 직장을 버리고 포도밭에서 가지치기나 하니 나는 걱정이 됐다. 저 일을 해서 아들 뒷바라지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 나이에 무슨 뚱땅인지 모르겠네. 나는 공부하는 그의 등 뒤에서 투덜거리고 짜증을 냈다. 내심 졸업시험에 실패하기를 바랐지만 통과하고 말았다. 이제 어디에 가서 와인을 만들지. 그는 프랑스 남쪽을 돌아다녔다. 이제 우리 이곳에서 한번 살아볼까. 그러나 내게는 너무 낯설었다. 더 이상 외국에 살고 싶지 않았다. 이런 낯선 시골에서 조그만 동양 여자로 늙어갈 게 슬프게 느껴졌다. 그럼 한국은 어때? 포도나무는 많지만 사과로 만든 시드르, 사과 스파클링 와인은 없잖아. 우리가 처음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또다시 한국으로 오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걱정했다. 어른들이야 자기 하고 싶은 걸 한다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는 아들은 어쩔 거냐는 것이었다. 아이는 비명을 질렀다. 한국 학교 싫어. 아들 고교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면 6년인데 그럼 내 나이가 몇이지? 안 돼. 앤 아직 어려. 부모와 함께라면 아이는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 괜찮아.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늙어가는 아비의 꿈이 더 중요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농부가 되기에 가장 적절한 때를 놓치면 농사를 망친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안녕 프랑스. 당분간은 안 그리울 거야. 이 사도는 맞절도 안 하고 볼때기에다 뽀뽀를 했다. 레몬 씨, 안녕하세요. 한국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거를 프랑스 말로 우회하노. 아이고, 사돈을 만나마 무슨 말을 할꼬. 할 말은 태산 같은데 지난해 프랑스에서 시아버님이 온다는 소식을 접하자 친정어머니는 하고 싶은 말을 프랑스어 문장으로 빼곡하게 적었다. 급쪽 같은 아들을 타국 멀리 보내놓고 얼마나 애가 타겠노, 얼마나 보고 싶겠노 이렇게 중얼거리며 나날이 외우고 있겠다. 그럼 프랑스 알자스는 어떻게 하고, 이 집은 누가 가지고, 이 많은 식구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 모든 것들은 내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것인데 벼룩시장에 내다 팔아야 한다는 말인가. 8월 벼룩시장 말이다. 우리가 한국에 가서 살겠다고 했을 때 시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구와 그릇 핑계를 댔지만 사실 아버님은 알사스를 떠나 동양에 가서 살겠다고 하는 아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알자스는 우리에게 알퐁스 도대의 마지막 수업의 배경지로 알려진 곳으로 독일과 프랑스 국경에 있는 지방이다. 알자스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대단하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풍광이 제일 아름답고 음식이 제일 맛있고 가장 살고 싶은 곳은 어디도 아닌 바로 알자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알자스는 프랑스에서 유출 인구가
인구 유출이 가장 적은 지방 중에 하나이며 나의 시댁 식구들도 모두 그곳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막내 아들만이 알자스를 떠나서 그것도 멀고 먼 동양으로 가겠다니 아버님에게는 날벼락과 같았다. 우리가 한국으로 오는 날 아버님은 여기저기 아픈 곳을 나열하면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이것이 마지막 만남일지도 모른다고 울적하고 시니컬한 얼굴로 말씀하셨다. 한국에 오세요. 가을 날씨가 제일 좋으니 그때 맞춰 오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했지만 아버님은 고개를 젓다. 절대 비행기를 탈 수 없을 것이라고 비행기 안의 건조한 공기와 긴 비행시간이 두렵다고 했다. 한국에서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도 가지 못할 것이고 바로 죽을 텐데 어떻게 가겠느냐고. 그런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화를 내면서 알자스를 떠났다.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한국에 온 뒤 1년 만에 아버님이 아들을 보러 오겠다고 했다. 얘야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구나. 지금 안 가면 절대 못 갈 것 같다. 너희들이 사는 나라니 아무리 멀어도 가봐야지. 아버님은 간호사인 큰딸을 대동하고 가방 한 가득 비상약을 챙겨서 한국으로 왔다. 친정으로 가는 길에 아버님은 친정 어머니 검수씨의 안부를 물었다. 검수 아니고요 검순이라니까요. 검수씨는 아침부터 아파트 마당에 나와서 서성거리며 눈에 보이는 꽃들을 따서 아무것 만들어 기다리고 있었다. 파리에서 있었던 우리 결혼식 2003에 어머니가 왔고 그때 처음으로 사돈간의 만남이 있었다. 결혼식 표로연에서 아버님은 친정어머니와 춤을 추었는데 그것은 두고두고 어머님 인생의 핫한 이야기거리였다. 우리 사돈 레몽씨는 춤을 어찌나 잘 추는지 내 손을 잡고 빙빙 돌리는데 선수더라 선수. 거기다 그쪽 사람들은 사돈끼리 맞절도 하고 안하고 끌어안고 뿔떼기에다 뽀뽀를 하더라 아이가. 아이고 프랑스 사람들 참말로 상놈들이지. 70세에 처음 만나 춤을 추었던 두 사람 85세가 되어 다시 만났다. 아버님은 친정어머니 볼에 쪽쪽 소리나게 뽀뽀를 했다. 어머니는 쪽지를 펴 컨닝을 한 뒤 수줍게 말했다. 봉주르 머슈 레몽 보행버니 꼬레 쉬무아. 레몽씨 안녕하세요. 한국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는 아파트 하단에서 갈치한 꽃다발을 내밀었다. 백발의 노신사는 길쭉한 코를 한국의 잡초꽃에 박으며 말했다. 메르시 보쿠 검순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